어느덧 이 강좌가 1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본과 1학년 정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1984년서부터 전국의 한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암도인 침술원리 40일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예외 없이 제가 7월 7일부터 합니다. 29차 벌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암도인의 침술원리 강좌에 명분이 있습니다. 첫째 명분은 뭐냐? 심칠정지 부침하라. 사암도인께서는 서문에 써놓으셨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의 칠정을 관찰하라. 7가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희로애라 애욕이라고 그러죠. 기쁘고 분노하고 아주 슬퍼하고 쾌락적이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욕심내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칠정에 뜨고 가라앉음을 관찰하라. 그래서 살필심자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심칠정지 부침하라. 그래서 사암도인 서문에 우리들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최고의 진법을 공부하는 거래요. 진법을 공부하는데 왜 감정을 관찰해야 되죠? 여러분, 부인 하나 치료하는 것이 남성 100명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또 아기 하나 치료하는 것이 부인 100명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기들은 그렇다 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나요? 그러나 부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왜 남성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여러분? 부인들이 사실은 수명도 길고 실제로 약 10세에서 15세가 더 장수하십니다. 부인들이 더 유연합니다. 아주 유연해서 아무래도 강한 것보다는 유연한 것이 오래가죠. 어린아이가 비록 밤새도록 울어도 목이 쉬질 않죠.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나이가 먹으면 굳고 딱딱해 가죠. 그런데도 수명은 장수하시지만 질적으로 보면 부인들 병이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그것은 전부 부인들이 요새는 뭐 남성들한테도 많은 약을 씁니다. 부인들이 쓰는 약을 많이 써요. 남성들한테 요새 많이 넣어주는 약이 광물질도 많이 넣어주는데, 이게 상화직이라고 해서 우리 인체의 모든 기름불과 같은 분노의 불은 광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합니다. 또 향부자라는 약은 원래 부인들 약이었는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향자가 붙어서 다른 약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약은 그 서편제에 나오는 송화 아가씨를 어떻게 했죠? 눈을 멀게 했죠. 그렇게 하는 무서운 약이지만 향부자는 무서운 약이 아닙니다. 어린애 소변 동변초하라 그래갖고 어린애 소변에 잘 법절해서 쓰면은 부인들의 화병에 끝내주는 약입니다. 요새는 남성들도 여성화가 많이 돼서 칠정에 많이 끄달리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질병은 첫째, 마음에 뜨고 가라앉음을 잘 관찰하라. 그런데 달마대에 가서 말씀하시는 관심혈맹론에 보면 관심일법이 총섭지행이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말미이자 끝내준다 이거예요. 관심일법,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총섭지행이라 모든 수행을 갖다가 다 거둬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침을 공부하는데도 칠정의 뜨고 가라앉음을 관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모든 한의과 대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본과 1학년 이상 정도가 좀 와야 되는데, 가끔은 예과 1학년 학생들도 오기는 합니다만은 심칠정지 부침하라를 이걸 좀 약자를 하면 심정부침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불가에서 법을 좀 도둑질해서, 노래도 좀 도둑질해서 심정 부침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심정 부침. 두 번째는 이심치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치료해라. 근데 이 마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본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각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불각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 본심의 마음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감정, 분노, 공포, 의심, 끓는 마음, 이런 것 등등이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칠정으로 끄달리는 그러한 칠정을 들여다봐서 치료하는 것은 최상승근기가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소승, 대승, 최상승 얘기하는데, 최상승근기는 자기 스스로 자심이 부처인 줄 알아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확고한 원력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녹여버리는 거, 대단한 수행법입니다. 실제로 아픈 자리를, 가려운 자리를, 통증이 있는 자리를, 또 저처럼 이번에 완전히 여기가 마비가 왔는데 마비된 자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정심주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전 국민 여러분, 지구촌 시청자 여러분, 마음을 통째에다 정한다는 이 수행법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리에다가 마음을 정하고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시하는 본심, 태극, 무국, 불성, 하늘림, 뭐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한 수행법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한의사들이 옛날에 썼던 마음으로서 마음을 치료한다, 이심치심이 두 번째 제 강의의 패러다임입니다. 옛날에 뭐 혹자는 화타 선생님이 그랬다고도 하고, 장준경 선생님이라고 상한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의학 경전을 쓰신 분인데, 논이라고 해서 경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찬기운에 상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때 요새같이 말법 시대에는 성경에도 불의 심판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불의 심판이 뭐 위에서 떨어지고 아래가 갈라지고 뭐 그렇겠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화병이죠. 음탕한 화병, 아니면은 분노와 질투의 화병.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군화직이다, 상화직이다 둘로 나누는데, 저한테 강의 들으면서 이제 수없이 들어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상화론도 쓸 수 있죠 뭐. 그래서 풍한서습조화가 전부 바람과 그 다음에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그리고 화병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의 불이다, 분노의 불이 다 우리들을 망치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상화론을 쓸 시절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마음들은 편안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기운으로 모든 감기가 들어온다 해서 상한론을 쓰신 분인데, 장준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치료할 적에 꼭 약으로만 치료 안 했어요. 분노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부처님께서 삼독이라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은 무조건 독이라고 그러셨지만, 제 강의를 들으실 때 탄력성 있는 머리로 생각하시면 분노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렇습니다.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한 번은 장준경 선생님께서 어느 환자가 오셨는데 배가 막 산만큼 불렀어요. 진맥을 해보니까 비적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악성종양이요, 움직이질 않아, 딱딱해, 때로는 전이현상, 영어로는 뭐 미테스타시스인가 뭐, 이러한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오적 육취라고 해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렇게까지 아주 망할 종양은 아닌 것을 오적 육취라고 합니다. 이분은 비적증이 왔어요. 근데 요거는 좀 고치기가 힘들고 정말 힘들지만, 우리 한의학 경전에서는 양정즉 적자제라, 정기만 기르면, 음양만 화평하면 저절로 적도 낫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수행이 지금 그렇게 유행하고, 우리들이 양의사, 한의사, 약사
모든 푸닥거리에도 안 났던 병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명상함으로 낫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안에도 우리 신비한 힘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진맥을 해드렸는데 어떤 부인께서 20년 동안 여기 목에 부었는데 갑상선 비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모혈, 수고름 심포경에서 내려가는 간사혈이라고 하는 혈을, 나중에 그거는 복습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혈이라고 하는 혈을 그 자리에서 지압을 했는데 3분의 1 정도까지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긁어만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인체에는 분명히 무엇이 실하면은 그것을 조종하는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락은 조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삼부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파설하겠지만은, 장준경 선생님께서는 경락 치료도 안 하고 약도 치료 안 하고 비적지구 환자가 왔는데 배가 산만큼 불고 힉힉거리고, 요새는 말하면 비장암에 걸렸다고 할까요? 요새 병명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전에 보면은 비적증이다 하는 이런 증상이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한의학에는 목화 토금수 중에 토기에 해당하는 것이 비장은 토기를 주관한다, 토기는 비장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는데, 이 비장 토기가 너무 왕성해가지고 온 분이에요. 성격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비주사라, 이것은 바로 생각을 주관한다. 생각이라는 것이 좋기는 좋죠. 좋다, 싫다 결정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남자를 10년 동안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생각이 아니라 갈등이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분은 갈등병으로 와서 너무 울화도 아니고 갈등의 병이 와가지고 화기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냉기도 심하지도 않고 중앙에 가서 기가 뭉쳐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강의가 식물이 주된 강의인데, 식물도 중앙토계를 많이 먹으면 식물들은 단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감초가 모든 약물에 다 들어가고 어르신네다, 나라의 어르신네다. 그래서 감초는 우리가 나라의 어르신네다, 국노다, 이래서 별명을 붙여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장기운을 튼튼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완만하게 해독을 시켜주니까 약방에 뭐라고 그러죠? 약방에 감초. 어디 가든지 안 끼는 데가 없는 사람을 감초와 같은 사람은 그러죠. 좋은 면으로도 쓰고 나쁜 면으로도 쓰지만은 실제로 약방에 감초 할 적에 감초의 단맛은 모든 것을 완화시키기도 하는데, 비적증이 온 사람은 너무 갈등이 많아서 울화병 비슷하게 와가지고 배가 산 만큼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장준경 선생님은 진맥을 해보더니 그 환자의 귓방머리를, 귀싸대기를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셀이 후려폈어요. 아니, 대기하고 있던 환자분들 옆에 보호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런 우라질 한의사, 아니 환자를 패다니, 저런 폭력을 갖다가 쓰다니.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장준경 쫓아내라 데모가 벌어지고 그랬어요. 장준경 선생이 씩 웃으면서, 자, 아까 그 비적증 환자 맥 좀 한번 다시 볼까요? 맥을 보면서 이제 곧 좋아질 것입니다 그랬대요. 아니, 환자를 뿔따구나게 해놓고 나서 병을 낚았대요.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오묘한 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오행상으로는 목기, 화기, 금기, 수기. 그래서 요거는 봄이면 요건 뭐겠어요? 화가 들어가면 여름, 요거는 가을, 요거는 토기는 중앙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봄과 여름 사이,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 사이 네 가지에는 진술충미해서 사토가 들어간다. 중앙에다, 어디 배송하기가 고약하니까 중앙에다 놔두는데, 이게 또 평면으로 그리고 보면요, 목, 화, 토, 금, 수를 하게 되면요, 한의학의 이론 중에 희한한 이론이 있는데,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목이었어요.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인데 목기는 토기를 극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 건너서. 그래서 토국수하고 수국화하고 화극금하고 금극목하고 해서 별을 그리고 보면 이게 서로 상생하다가 상극하는 이치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치상으로 볼 때 토기가 실해서 비적정이 왔을 적에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간장은 분노요, 담이요, 눈이요, 동방이요, 초록색이요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에다가 우리는 금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긴 한데 조금 더 주역 오행은 복잡합니다. 조금 더 논리적입니다. 금호 김원금과 같이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감정도 오행에 배속되어서, 식물도 오행에 배속되어서, 사람도 오행에 배속되어서, 이 중에서 하나가 뭐 실한 게 있으면은 이거를 평상시에 억제하는 목기를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토기를 제압을 했다. 이것이 감정의 음양입니다. 그럼 공포는 어디에 속할까요? 공포를 느끼면 주로 수기에 속하겠죠. 찬 기운을 느끼죠. 공포. 그러면 우리가 식물을 먹어도 목기를 더하는 당귀, 화기를 더하는 전궁, 금기를 더하는 백작약, 수기를 더하는 숙지왕,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왕은 아시는 분 계시죠? 무슨 탕? 사물탕. 징꽹과리 이런 게 아니라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왕은 역사 이래로 여기다가 육계, 황계, 감초라는 약만 넣으면 쌍화탕이 되는데 역사 이래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쌍화탕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과 불경이듯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음양을 다 보충시켜주는 이러한 쌍화탕은 바로 사물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당귀와 천궁과 백작과 숙주향하고 요거는 다르니까 뭐가 있겠어요? 감초가 있겠죠.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본과 1학년에 이제 본초학 시간에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식물을 관찰하는 법은 어떻게 관찰하느냐? 여러분들 화면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어린아이가 천진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물을 던지면 뿌리부터 내려갈까요? 뿌리부터 떨어져요? 이파리부터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물을 보면 뿌리부터 떨어지죠. 뿌리가 아무래도 무겁기도 하고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죠. 네? 무가 뭐든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건 사람한테는 위로 작용할까요? 아래로 작용할까요? 이것도 아래니까 사람도 아래로 작용한다 생각하신다면 식물과 동물을 우리가 반대로 보는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우리가 반대로 봐야 됩니다. 사람은 머리가, 그리고 식물은 뿌리가 서로 상대를 이루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은 무엇을 내뿜고? 산소를 내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탄산가스를 내뿜고, 그래서 서로 교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이 실어서 내보내는 배설물이 우리한테는 음식이 되고, 우리가 실어서 내보내는 배설물이 식물한테는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감정에도 음양이 있어서 상대적인 치료를 하면 되고, 우리가 불법 가운데서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가 분명히 질병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씀은 하지만 조금 더 영적인 과학적으로 그 안에도 도표가 있고 그 안에도 법칙이 있는 것을 공부하신다면 우리 주부 여러분들, 이 식물은 일단은 사람한테 기로 작용하겠구나, 혈로 작용하겠구나. 이파리가 무성하고 위로 작용한 것은 사람들한테는 아래로 작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들 환기시켜 드리면은, 식물과 동물은 크게 나눠서 적어도 식물에도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어떤 분들은 식물은 정이 없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사실은 우주 법계를 크게 나누어서 없을 문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유정과 무정, 이제 한 10회쯤 되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야죠. 맨날 약도 되고 독도 얘기만 할 수 있나요? 음양관도 둘로 나누면 사상으로 나가고 사상을 나누면 팔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법계는 유정과 무정으로 되어 있는데, 무정 물질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다루다가 이제 자연한테서 우리가 큰 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과제는 여러분들 식물인데, 첫째 식물은 여러분들이 향기라든가 그 맛을 먼저 취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식물을 볼 적에 지상을 중심으로 해서 식물은 머리가 땅으로 박혀 있고 이것이 아주 파괴력이 강하거든요. 아주 파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을 뚫고 내려가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당귀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당귀 미는, 당귀의 실 뿌리는 여성들의 경도, 달거리, menstruation 잘 안 나와서 뭉친 분들을 파괴시켜주고, 멍이 들었을 때, 어혈이 들었을 때 피를 파괴시켜주는 그러한 처방이에요. 그래서 같은 식물이라도 이 끄트머리로 갈수록 파괴력이 강해요. 그러면 인삼이 여기 있다. 인삼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는 미삼인데, 세상에 미삼이 얼마나 독한 건데, 모 항공회사에서 인삼차 대부분은 미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강해요. 그랬더니 미삼의 성분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약 3분의 1은 구토, 발열, 두통 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둔 적이 있는데,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뿌리라 하더라도, 뭐 여기 노두는 당귀두는 지혈하고, 당귀씨는 보혈하고, 당귀미는 파열한다. 우와, 저기 보살님 탁 입술 맞추네요. 파열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당귀두는 지혈하고, 당귀씨는 보혈하고, 당귀미는 파열한다.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기철학인데, 그래서 옛날 이걸 말씀하신 분이 조대상가 부대상가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만물이 여로 일체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고 천지가 여로 동건이라 천지가 나하고 같은 뿌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갖다가, 계피나무 이렇게 있었다면은 계지 우리가 갖다 쓸 때는 팔다리로 갈 때에는 이것도 사지 아닙니까? 그래서 팔다리로 가는 행경지제라고 하는 것은 계지를 꼭 2g이나 한 4g 정도 넣어줘서, 계지, 강할, 독할 이런 걸 쓰는 것은 팔다리로 보낼 때 이걸 써요. 식물의 가지는 우리한테도 가지로 적용해요.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식물의 씨는 사람한테도 뭘로 적용할까요? 씨로 적용해요. 천지가 같은 뿌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거는 분석해서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뭐 알칼로이드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벌집이 어떻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저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여기다가 뭐 CHOH 이런 거 복잡한 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만져봐서 미끌미끌하고 꺼끌꺼끌한 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촉감만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대체적으로 이것이 가지 쪽인지 뿌리 쪽인지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세계, 아프리카에 갑자기 낙하산으로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근데 저거는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맛으로 보아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약성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 2, 3회에 걸쳐서 이 약성가, 동의보감의 약성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크게 나눠서 식물과 동물은 반대로 서로 상호 보완 적용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선 둥글게 뿌리를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그린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팔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사람도 역시 머리는 하늘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리가 2개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깊어서 강원도산 황기처럼 깊이 내려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식물은 뿌리는 사람에게는 상초로 작용합니다. 강원도산 황기 뿌리가 엄청 2, 3m 내려갑니다. 이것은 사람한테 똑같이 아래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역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안 것은 저 모 스님께서 안양에 있는 뭐 선원에 있을 적에 어떤 스님 2분이 택시를 태워서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기인이 계신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몇 시간 묵었었는데 비밀스러운 책을 보여주는데 그분은 이렇게 사람을 보기만 하면 입술을 보고서 외타겠네, 친타겠네 이런 것도 알아맞추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암도 고친다고 하는 신인 같은 분이었는데 스님들도 공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식물과 동물은 역으로 부원하게 우주를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역으로 보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기가 나오죠. 식물도 여기서 아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물과 동물은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그렇다면 위로 쑥쑥 잘라도 또 자라는 거 뭐 있죠? 잘라도 또 잘라먹고 또 잘라먹고 위로 잘 자라는 거. 뿌리는 별로 없는데. 미나리. 또 뭐 있죠? 부추 같은 거. 그러니까 미나리 같은 것이 아래로 작용할까요? 위로 작용할까요? 아래로 작용하죠, 사람들한테는. 아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나리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소변 배설이 잘 되죠. 그렇죠? 아래로 나가는 것이 소변 대변 아니에요. 그렇죠? 소대변을 잘 통기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식물을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지상을 중심으로 뿌리는 요만한데 위로 쫙쫙 뻗어 있으면 저거는 아래로 작용하는구나. 이것만 아셔도 식물을 볼 적에 최소한 한 40%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무를 보면 우리가 방구부터 방귀입니다. 원래는 방귀라고 우리는 요새 한글로 방귀부터 나와요? 아니면 트름부터 나와요? 그게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여기를 뻥 뚫어주니까 아래도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소화지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구멍을 위를 뚫어주니까 아래도 뚫어지는 거거든요. 이 이파리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세력이 약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무도 잎사귀만 따섰다면 사람들한테 아래로 작용하겠어요? 위로 작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동의보감의 약성가에 보면 무나 배추는 이파리만 쓰게 되면 특히 배추는 별로 뿌리가 없죠. 그렇죠? 배추는 자, 배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추는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배추 뿌리는 거의 안 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특수한 좋은 배추 뿌리는 또 맛있어서 김장할 때 먹기는. 자, 배추 있는 부분은 사람한테 아래로 작용할까요? 위로 작용할까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위로 작용합니까? 아래로 작용합니까? 주통, 혈맥, 상행성. 술은 혈맥을 통하고 위로 작용하니 실제로 이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술은 상기를 돕게 되니까 배추를 먹게 되면 주독을 풀어준다는 약성가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깔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배추가 잎사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래로 작용하고 강원도산 황기나 무는 아래로 많이 뻗치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기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향기죠, 향기. 대체적으로 향기가 있는 것은 가볍게 작용하니까 사람한테 위로 작용하고 모든 소화제는 있는 것을 갖다가 분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소화제 그리고 기를 가볍게 해주고 울기를 풀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의
무겁고 가벼운 거 이런 것들이 기의 승강 부침이 있습니다. 오를 승자, 내려갈 강자, 그 다음에 아까 심칠정지 부침, 일주기에 얘기했던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의 승강 부침을 봐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범부들이 어떻게 이걸 다 봐요? 이건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중에 가장 특성은 맛입니다. 맛, 오미. 자, 맛에는 첫째,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할 때는 오행법에 입각해서 뭐든지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암기해 놓는 것이 엄청 좋습니다. 토는 항상 가운데다 그리고, 네. 자, 요거 맛으로 보면은 요게 또 오행상으로 다 되는데, 목기는 이게 신맛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기는 매운맛하고 관계가 있어요. 토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초. 그러니까 이 감초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 이렇게 깊이 뿌리를 박아요? 아니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감초요? 감초뿌리요. 감초뿌리가 땅을 기고 있습니다. 칡뿌리도 거의 기죠.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땅의 기운을 평등하게 먹는 건 대체적으로 달아요. 냉이도 만약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이파리가 작은 게 있다면요, 맛이 써요. 그리고 이파리 쪽에 많이 있으면 맛이 없어요. 적절하게 오행이 분별이 되어서 지기를 많이 먹었을 때 그 냉이의 달짝지근한 맛이 토기를 잘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냉이 얘기 나왔으니까 달래, 냉이, 쓴바귀 얘기하는데, 냉이는 약성이 다르니까 토기가 많은데 뚱뚱한 사람한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예? 냉이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무조건 냉이 넣어서 된장찌개 넣어서 맛있다고 달짝지근하고 맛이 두부 넣고 많이 잡수면요, 사실상 퉁퉁한 사람, 토기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퉁퉁한 사람을 토기가 강하다고 그러는데, 단맛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요거는 바다에 해당하는데, 바닷물이 어떻죠? 짠맛입니다. 짠맛. 한문으로는 한미라고 쓰는데 글씨가 좀 복잡해요. 그냥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아이고 아주 힘듭니다. 짠맛. 자, 그러면 이 화는 뭘까요? 이제 신맛, 매운맛, 단맛, 짠맛 빼고 뭐가 하나 남았죠? 쓴맛. 쓴맛도 여러 가지 있죠. 싸구려 커피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싸구려 커피 건건집질하게 잘못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쓰려오죠. 잘못 먹은 쓴맛. 그렇죠?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그런 노래 요새 장기하와 얼굴 노래 큐 한번 해주실까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박수 부탁합니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맞춰주셔서 장기하 씨야 얼굴들의 노래, 싸구려 커피 노래, 요새 아주 히트치고 있는 노래 제가 한번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한 번씩 선사합니다. 듣기 지하면 그 뜻만 얻고 보면 가중한담이, 가중에서 얘기하는 음담패설 노래, 그리고 한가로운 농담이 상전법륜하고 항상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실어었냐 하면 그 말 끝에 읽고 보면 용궁장경이 일장매어라, 용궁의 대장경의 한바탕에 잠꼬대에 불과하다. 누가 읊으신 시일까요? 저희 사부님이셨던 저 수덕사방장 해암선사님의 사부님이신 만공선사님의 사부님이신 경허선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치는 농담, 지나가는 노래 안에도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싸구려 커피가 가진 쓴맛은요, 이건 독이에요. 독. 미지근한 커피. 그러나 쓴맛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겠는데, 부자같이 더운 것은 위로 올라가는 더운 맛이 있는 아주 더운 맛을 갖고 있는 것이 특수한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민은 설한다. 쓴맛은 아래로 기운을 내려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멍게같이 쌉쌀한 걸 먹으면 입안에 군침이 싹 돌면서 기운이 좀 하강이 되죠. 특수하게 쓰면서 더운 거 예외 빼놓고는 한방에서는 고민은 설한다, 쓴맛은 배설한다. 그러면 신맛은 거두어들인다고 많이 공부했죠. 산수신산.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많이 들었죠. 신맛은 거두어들인가 뚱뚱한 사람들 먹지 마라. 그저 이은하 씨가 사과 다이어트 하지 마라, 조소미 씨가 파인애플 다이어트 하지 마라 하는 말에 이치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신맛이 좋지 않다는 게 뚱뚱한 사람. 왜 자꾸 매실차 좋아하고 그래? 뚱뚱한 분들 약간 매콤하고 담담하게 잡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일단은 오행의 성분이 고민은 설하고 산수 신산이라 매운맛은 발산하는데, 왜 배싹 마른 대학생이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입안도 텁텁하고 백태가 잔뜩 끼고 눈도 충혈이 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담배를 그것도 마약 환자처럼 피고 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디 간다고요? 뭐를 입는다고요? 예? 다 까무시겠어요. 나무 코트. 한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관. 옛날에 허정은 아나운서는 간이라고 하던데, 간이 아니라 관입니다. 관. 가까운 시일 내에 나무 코트를 입거나 최소한도 나라의 운기가 작년같이 무자년처럼, 무라고 하는 말은 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덥단 말이에요. 이게 자도 이제 음적인 화긴 한지 이것도 화요. 화하고 화가 서로 짬뽕되는 애, 이거 천부해는 무서운 애요. 작년도에 날씨가 건조했죠. 그리고 비가 안 왔죠. 더웠죠. 모든 소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너무나도 비가 안 와가지고요. 이게 운기예요. 이게 운기. 그러니까 이런 애는 그런 마르고 열 있는 사람들이 매운 담배 좋아하고 그냥 초고추장, 초래도 넣으면 괜찮아. 그냥 비빔맛 뜨고 고추장을 한 소씩 부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해에 작년에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금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망가지는지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맛은 어떤 작용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짠맛을 배추에다 넣으면 노골노골해지잖아요. 그래서 한미는 연견한다.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해준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미 연견, 산수 신산, 고미설. 근데 요거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감미완화. 그래서 단맛을 내면 모든 것이 완화가 되니까, 약성들이 하도 독하니까 옛날서부터 감초로서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넣어줬던 거예요. 자, 이런 5가지 맛을 잘 기억하시고 향기를 기억하시고, 기의 승강부침 같은 매운맛과 화한 거라도 박하도 약간 매웁다고 하거든요. 박하도 약간 맵다고 하거든요. 근데 박하하고 고춧가루하고 같아요? 전혀 다르죠. 박하를 먹으면 매워도 열이 나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시원하잖아요. 그런 거를 기를 본다 그럽니다. 이어지는 저의 식물 강좌 잘 경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잘만 경청하시면 심의에 이어서 약식동원이라 약과 음식은 같은 뿌리인데 여러분들을 식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은 곧 독이라서 위험하지만 음식물에도 분명히 음량이 있다는 사실, 뿌리와 줄기의 차이를 봐서 줄기 쪽으로 많이 뻗친 것은 사람한테는 내려간다. 버섯처럼 습지에서 자라는 건 뿌리도 없고 우회로만 번성하거든요. 거기에는 팥뿌리를 넣어서 음량을 맞춰주면 버섯의 달인인 요리사가 텔레비전에서 말한 것이, 버섯 요리를 잘하려면 팥뿌리를 넣어라. 이런 음량관. 보고에는 왜 콩나물 대가리를 떼고 콩나물 뿌리 조금 넣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